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육성 제도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청소년 정책과 형성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제 3주차 시간의 3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 시간을 통해서 청소년 이제 정책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앞서 좀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한 개념 먼저 살펴봤고요. 청소년 정책의 구성 요소를 정리를 해보면서 사실은 정책 목표, 그리고 수단, 대상, 그리고 청소년 정책의 목표를 선정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까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2주차 때 배웠었던 정책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토대로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두 개가 잘 연결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50분 동안 이제 혼자 문을 닫고 막 얘기를 해보니 이제 좀 목이 아프네요. 그래도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하나 또 잘 촬영을 해가지고 또 계속 진행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정책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시간인데요. 먼저 정책 과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물론 이제 용어로서 구분을 하면 이제 의제를 선정한다. 정책 의제 선정이 첫 번째였죠. 정책 의제를 선정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 단계, 그리고 다음은 정책 집행 단계, 다음은 정책 평가 단계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됐다고 했었죠.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의제를 선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책 문제가 먼저 핵심이 된다는 거죠.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죠? 어떤 문제를 먼저 접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면 학교 폭력 문제 같은 것들이 정책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또는 이 방법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신고함을 설치하고, 신고함을 설치함으로써 학교 폭력을 한 20건 정도를 줄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설정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겠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함을 설치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가? 신고함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신고함이 필요한가?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신고함을 설치했으니까 신고함을 언제 확인하고 언제 처리하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으면 이제는 평가 단계로 들어갑니다. 과연 신고함을 설정을 했을 때 폭력이 줄어들었나? 그리고 이제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발생을 했냐? 그리고 이 효과가 어떠냐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책의 이제 형성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 단계에 따라서 쭉 진행이 된다. 이걸 실제적으로 보면 문제, 방법, 그리고 실행, 그리고 평가 순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고 집행되고 또 평가되는지, 또 거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어떤 건지 함께 얘기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제가 어느 시기든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의 정책 의제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문제가 뭐냐, 뭐를 문제로 할 것인가로 봤을 때 요보호 청소년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는 거, 이거는 오래 전부터 이제 문제시 되고 왔었던 청소년 관련 핵심 의제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 이 감소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 부모도 중요한 이슈이긴 하고요.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게 되면서, 또는 이혼 가정이 증가하게 되면서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의 청소년들의 적응 문제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이슈가 이론적이고, 그리고 기초적인 지식을 잘 배우는 것이 이제 포커싱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창의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형태의 청소년 활동이 제시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정책 의제라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 속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고요. 청소년 문제도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핵심적으로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관심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주변 환경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지도자와 청소년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책 의제가 바뀌고, 또 그런 맥락을 토대로 정책 의제가 선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정책 의제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정책 의제를 선정했다는 가정하에 다음 단계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정책 의제를 선정을 하면 이제 정책 수단을 결정해야 되겠죠. 이제는 단계로 치면은 정책 결정 단계입니다.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정책 목표와 정책 대안이 함께 선택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구성했던 이 네 가지를 기존에 있었던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안에서 과연 해결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이 앞에 있었던 요 내용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제시했었던 청소년 문제를 다룰 수가 있을까? 요보호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여기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비행 청소년의 보호 그리고 선도는 여기 해당될 것 같아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회복 지원, 여기에서 요 문제가 다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한부모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 청소년 증가, 요 내용은 아무래도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나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또 복지 지원 체계 강화, 여기 안에서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어디에서 다룰 수 있을까? 사실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는 내용을 넣는다고 하면 지역 맞춤형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구축, 이런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 내용도 딱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의 청소년 정책 의제는
여기에서 지금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충분히 다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교과 운영은 총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여기 영역 안에서 커버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것처럼 지금 형성되어 있는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도 사실상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출발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 문제를 중심으로 적절한 목표와 해결 방법을 찾아서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실제적인 청소년 문제와 현재의 정책을 좀 비교해 보는 어떤 역량,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단지 실무, 일선에서만 막 역할과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는 시야가 여러분들에게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결정 단계에서는요, 사실상 모든 대안을 비교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점을 비교하고 평가하냐? 비용적인 측면, 효과적인 측면, 또 달성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일단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안의 수집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찾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바꿀지 목표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달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대안을 어떻게 자료를 구성할 것인가 입니다. 사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지만 효과성이 검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효과적인 형태의 정책들을 자꾸 찾아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있었던 정책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고, 그 내용을 토대로 효과를 예측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비교 대안으로 구성을 해놓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쳐요. 복지 정책, 사회보장 제도 물론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또 이러한 형태의 대안들과 관계되어 있는 이익 집단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함을 각 학교에 배치를 하자 하고 이제 정책 대안을 설정을 했다고 하면 이것과 관계되는 여러 관계자들이 생겨납니다. 신고함을 옮기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신고함을 제작하는 사람도 생겨야 되죠.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국민이니까요. 그래서 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이익을 보는 집단도 예측해 봐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의 의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결정돼야 되고, 그것 중에 청소년에 관한 것이 청소년 정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결정하는 단계,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는 아주 중요하고 또 과학적인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안의 집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이것이 염두가 되어야 효과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책정과 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효과, 효율, 공평, 충분, 대응, 요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배정하는데요. 요것은 사실은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단계에서 다루는 내용 할 때 요 5가지의 중요한 사항들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집행 단계입니다. 정책 집행은 큰 맥락에서 이루어져 있는 큰 줄기를 어떻게 각 일선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크게 행정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의 영역 안에는 조직, 지도, 조정, 통제 이런 네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이미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제 정책을 결정을 했습니다. 정책은 이미 결정을 했고, 이것을 청소년에게 전달할 거라는 거죠. 청소년에게 전달한다. 사실 이러한 형태의 전달하는 하나의 일련의 체계를 우리가 전달 체계라고 얘기를 하죠. 전달 체계는 다른 말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앞서 그 PPT의 자료에서는 수도꼭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책 결정은 정책, 그러니까 어떤 것을 누구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는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세를 모읍니다. 커다란 댐에다가 조세를 모아요. 이게 큰 댐에 있는 큰 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세를 통해서 물을 모았고 이것을 청소년에게 전달하겠다는 계획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댐에 있는 물을 청소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청소년에게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요. 물을 이제 청소년에게 보내는 일련의 관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청소년까지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전달하는 관들이 일련의 전달 체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일 마지막 기관이나 마지막 요쯤이 아마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요 단계마다 이제 행정기관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세가 다 모였습니다. 조세가 여기 다 모였고, 이것을 여성가족부, 지금의 행정체계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성가족부에서 보냅니다. 어디로?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대구광역시가 되겠죠. 대구시가 될 것이고, 영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것은 또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로 갈 수 있습니다. 활동진흥센터에서 보통의 이제 단위 사업들을 관리하고 지역의 수련시설들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활동시설 다음에는 청소년 기관, 수련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집 같은 곳이 되겠죠. 네. 수련시설 다음에는 이제 수련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가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거죠. 네,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전달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전달 체계가 요렇게 조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정, 통제, 지도, 감독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관으로 갈 때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줄이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보다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단위를 조금 더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단계 상승. 이런 형태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조직, 조정, 통제, 이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결정되면 이 정책이 집행되는 단계에서는 여러 조직, 조정, 통제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각 전달 체계, 그러니까 행정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영역에서 구성되는 하나의 방향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청소년 정책이 전달되게 된다, 집행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 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큰 댐에서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청소년에게 물이 전달된다. 정책의 의도가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책 평가인데요. 정책을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떤 영역을 참고해야 되는가? 기존에 계획했었던 이 물, 그러니까 의미와 내용과 재원이 청소년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고요.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활동의 정도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적절한가? 정부가 지금 조세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정부가 개입할 만한 정도의 사이즈인가, 범위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서 목표가 궁극적으로 달성되었는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구분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가 구분이 됩니다. 먼저 효과성은 이제 목표가 얼만큼 잘 달성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효과성은 얼마만큼 이 목표, 관역에 일치되게 이제 접근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효율성은 이것을 전달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평성인데요.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게, 그리고 다른 경우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공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앞서서 이제 2차 시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각 학교마다 한 개를 설치하는 게 과연 공평한 일인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학생이 많으면 많게 신고함이 설치가 돼야 되고요. 학생이 적으면 적게 설치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물론 공평도 수직적인 공평과 수평적인 공평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공평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고려하기보다 그냥 결과의 평등처럼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수직적 평등은 다르니까 다른 만큼 제공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정책의 평가 기준은 수직적 형태의 공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율적 평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분성입니다. 성과 달성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 우리가 실시한 이 정책의 집행이 문제를 달성을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충분성은 효과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대응성입니다. 초기에 우리가 정책 대안, 의제 선정 이런 것들 무조건적으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 문제는 대상이 어떤 결핍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욕구와 같습니다. 폭력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라는 욕구가 사회적 문제를 만듭니다.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고함을 설치하는 정책을 결정을 했고요. 그걸 집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는 아이들의 욕구가 얼마만큼 충족되었는지 보자는 거죠. 효과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효과성은 우리가 목표로 설정했던 것이 얼마만큼 달성되었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응성은 우리가 처음에 추구했었던 대상의 욕구가 얼마만큼 충족되었는가를 의미한다는 거죠. 유사하긴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3차시 동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25분 조금 초과하는 부분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5분 상간에 맞춰서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 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해결이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돌려가면서 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꼼꼼하게 잘 살펴봐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올리는 퀴즈 활동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성적이 반영할지 말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고생 많았고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